은퇴자금 15억 원이 너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TQQQ 비중을 더 높여야 하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수익률을 1%도 높이지 않고 은퇴 목표를 3억 원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월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월 100만 원 차이인데 어떻게 목표 자산이 3억 원이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500만 원을 쓰면 1년에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은퇴 자산에서 매년 4%를 꺼내 쓴다고 가정하면 6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산은 15억 원입니다. 월 400만 원이면 연간 생활비는 4,800만 원입니다. 필요한 자산은 12억 원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하고 목표 자산은 9억 원입니다. 월 생활비가 100만 원 줄어들 때마다 목표 자산이 3억 원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QLD TQQQ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았습니다. 더 위험한 투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목표가 15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4% 인출이 언제나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과 물가, 은퇴기간, 투자 수익률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연 3.5%만 인출한다고 가정하면 월 500만 원 생활에 필요한 자산은 약 17억 1천만 원입니다. 월 400만 원은 약 13억 7천만 원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약 3억 4천만 원입니다. 인출률을 보수적으로 잡을수록 생활비 100만 원의 영향은 더 커집니다. 40대와 50대가 은퇴자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현재 생활비가 월 500만 원이니 은퇴 후에도 월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500만 원과 은퇴 후에 500만 원은 구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지출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주택대출 원리금 120만 원, 자동차 할부와 유지비 70만 원, 보험료 50만 원, 통신비와 각종 구독료 30만 원, 자녀 학원비와 교육비 150만 원, 식비와 관리비, 생활비 80만 원입니다. 합계는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에는 주택대출이 끝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도 사라집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지금 지출 중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평생 이어지는 생활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 후에는 새롭게 늘어나는 비용도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 치과 치료비, 간병비, 오래된 집의 수리비, 자동차 교체비 같은 비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는 월 500만 원에 20년을 곱하는 방식으로 은퇴자금을 정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를 세 종류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는 평생 필요한 필수 생활비입니다. 식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 의료비, 통신비처럼 시장이 하락해도 줄이기 어려운 돈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선택 생활비입니다. 여행과 외식, 취미, 자동차 유지비, 자녀와 손주에게 주는 용돈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목돈입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과 결혼지원금, 부모님 간병비, 자동차 교체비, 집수리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월 생활비에 합치면 은퇴 목표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특정 시기에만 필요한 돈은 별도 계좌로 준비하고 평생 필요한 생활비만 은퇴 자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필수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3,600만 원이 필요하므로 4% 기준 필수 은퇴 자산은 9억 원입니다. 여기에 여행과 외식, 취미 생활을 위해 월 100만 원을 추가하고 싶다면 선택 생활 비용 자산 3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총 목표는 12억 원입니다. 하지만 9억 원과 3억 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필수 생활비 9억 원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선택 생활비 3억 원은 시장이 좋을 때 충분히 사용하고 하락장에는 여행과 외식을 줄이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은퇴 직후 폭락장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으로 은퇴한 직후 계좌가 30% 하락하면 자산은 8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연간 4,800만 원을 그대로 인출하면 원래 자산의 4%가 아니라 하락한 자산의 약 5.7%를 꺼내 쓰게 됩니다. QLD TQQQ가 이후 회복하더라도 생활비 때문에 매도한 수량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은퇴 계좌는 평균 수익률이 낮아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초기에 하락장을 만나 자산 가격이 낮을 때 많은 수량을 매도하면 회복할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가까워지면 현금성 자산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월 200만 원이 들어오고 실제 생활비가 월 400만 원이라면 부족한 금액은 월 200만 원입니다. 이 부족분의 2년치는 4,800만 원입니다. 생활비 전체인 9,600만 원을 현금으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으로 채워지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돈이 있으면 시장이 크게 하락한 1년에서 2년 동안 QLD, TQQQ를 생활비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퇴를 위해 지금의 행복을 전부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줄여야 할 것은 가족여행이나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만족도는 낮지만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거의 타지 않는 두 번째 자동차, 보장이 겹치는 보험,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높은 금리를 내고 있는 대출입니다. 5월 30만원의 고정비를 줄이면 목표 자산은 9천만원 줄어듭니다. 5월 50만원이면 1억 5천만원입니다. 5월 100만원이면 3억 원입니다. TQQQ 비중을 높여 연 2%의 추가 수익을 얻으려다 더 큰 하락을 감당하는 것보다 사용하지 않는 고정비 50만원을 줄이는 편이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 3개월 동안 생활비 모의 훈련도 해보십시오. 은퇴 후 월 400만원으로 살 계획이라면 실제로 월 400만원만 사용합니다. 남는 월급은 별도 계좌로 옮겨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재산세, 명절비와 경조사비, 집수리비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비용도 12개월로 나누어 포함합니다. 실제로 해보니 월 450만원이 필요했다면 억지로 400만원이라고 적으면 안됩니다. 월 450만원은 연간 5,400만원입니다. 4% 기준 필요한 자산은 13억 5천만원입니다. 이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고정비를 월 50만원 줄이거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은퇴를 몇 년 늦춰 부족한 자산을 더 모으는 것입니다. 은퇴 계획은 자산을 얼마나 크게 키울지만 묻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려면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정확히 묻는 일입니다. 10억 원이 부족해 보일 때 TQQQ부터 늘리지 마십시오. 먼저 은퇴 후 월 고정비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생활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은퇴 목표도 정확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